자, 오늘은 이제 실제로 어디 들어가는가 하면 우리가 처음에 진행해 온 과정을 잠깐만 메모하면요. 정전기장을 1학기 때 했어요. 정전기장. 이제 1학기 정전기장 한 주제 가지고 쭉 한 것은 앞쪽에 벡터나 좌표계에 관련되는 걸가 시간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전기장 쪽만 주로 다뤘어요. 그 다음에 이게 1학기 내용이었고, 1학기. 그러면 정전기장이 뭔지는 여러분들 아죠, 그죠? 요거는 뭐를 다루는 거였는가 하면 고정전하들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관련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법칙이 뭐다? 쿨롱의 법칙이다, 그죠? 쿨롱 포스라고 얘기하는 쿨롱의 법칙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여러 개 쭉 주제가 그 속에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에 2학기에 들어오면서 정자기장, 그냥 자기장이라 그러지만 정자기장이라는 걸 했어요. 2학기 초반, 그죠? 그게 뭐였냐 하면 고정된 또는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전류 도선들 간의 상호작용을 다뤘어요. 그죠? 상호작용. 요거에 가장 기반이 되는 법칙은 뭐였냐면, 비오-사바르의 법칙이었어요. 그죠?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 대신에 기호가 복잡하게 생겼지만, 얘든 어떻다? 전하들끼리 밀어내거나 땡기는가 하는 힘이고, 여기도 전류도선끼리 밀어내거나 땡기는 거 하는 거다. 그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뭐 가지고 했냐면, 근원 전하가 여기 있으면, 밀고 당기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 이렇게 자기 전하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방향, 또는 음의 전하면 어떻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개 방향 가지고, 방사하는 건 바깥으로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radiating이라고 그래도 좋고, 방사방향 전개를 정의해서, 이 벡터를 정의해서 모든 일을 해결했어.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요 비오-사바르 법칙의 전류도선 간의 인력 반발력을 뭐 가지고 했냐면, 전류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류도선끼리 밀어내거나 당기거나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 방향 자개를 가지고 설명하기를 H 벡터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볼트 퍼 메타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암페어 퍼 메타 가지고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렇더라도 전류 도선끼리는 뭐다? 밀어내거나 당기는 힘이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쭉 다뤘어. 그리고 뭐 그러면서 여기서는 마지막에 캐패시터, 고정된 또 구조가 있으면 캐패시터 얘기하고, 인덕터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게 뭔가 하면, 시변 전기장하고 시변 자기장을 했는데, 봤더니, 여기서는 서로 독립된 거였는데, 여기 보니까 서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내가 미리 얘기하기를, 그래, 전류라는 게 뭔가 하면, 전류라는 것이 전하의 이동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자기장하고 전기장은, 이건 고정전하들 간의 상호작용이고, 얘는 이동전하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나 서로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현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시변 전자기장으로 오면은 뭘 했냐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어떤 게 생겼냐고 하면, 회전 방향에 전개 강도를 만들어서 기전력을 생성하더라. 그죠? 시변 자기장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시변 전기장이 있으면 뭐를 형성하더라? 얘가 j-의 d 벡터 해서 변이 전류를 만들더라. 변이 전류를 만든다는 얘기는, 전류니까 얘가 또 다시 뭘 만드는 거야? 전기장인데, 그죠? 시변 전기장인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걸로 인해서도
자기장하고 관련되는 거지. 전류가 자기장에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꼬였는데 서로 요게 밀접하게 상관하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를 다 수식으로 정리했더니 페라데이 법칙이나 암페어 법칙을 확장해서 했더니 이제 그때 최종적으로 마지막 정리한 게 뭔가 하면 맥스웰 방정식이었어. 지금 스토리텔링 같이 여러분들 대기하고 있다. 전체를 쭉 연결 한번 해줬어요. 맥스웰 이퀘이션이었어요. 맥스웰 이퀘이션. 근데 이퀘이션 복수해 오죠. 맥스웰 이퀘이션. 그런데 이거를 미분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제 미분형이 되어 있는 거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정리하면, 적분형은 여러분들이 악기 맞춰서 하는 거는 좀 하면 되는데, 미분형으로 되어 있는 걸 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전기장의 컬하고 다이버전스, 또 자기장의 컬하고 다이버전스. 컬은 뭐예요? 회전 성분. 다이버전스는 발선한 성분. 그러니까 이거는 방사방향이라는 얘기는 뭔가면 다이버전스의 E 벡터가 되든 또는 다이버전스의 D 벡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죠? 방사형이라는 얘기는. 그 다음 회전방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컬의 H라는 성분은 반드시 있다, 이런 뜻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컬 H는 뭐예요? 컬이 뭐예요? 회전 성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는 컬의 B 벡터, 이렇게 해도 좋고. 그래서 이걸 정리했더니, 미분형은 전기장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컬의 요 위에 쓴 거를 다시 정리하면 E 벡터인데, 이제는 공간에도 의존하고 시간에도 의존하는 형태로 되는데, 얘를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B 벡터의 R, T, 시간 공간 의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R하고 T하고 한 건. 내가 가다가 R하고 T를 다 안 줬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얘가 값이 변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변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기장이나 자기장이라기보다는 전자기파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아요. 전기장, 자기장이 한데 섞여 있어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어느 한쪽이 변하면 다른 쪽도,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도 변하는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기장의 컬에 해당하는 거하고 다이버전스에 해당하는 D 베타 이퀄 로 있어요. 단위도 한번 쓸까? 요 단위가 오른쪽에서 안 보이면 왼쪽 단위 보면 돼요. 그죠? 요 단위는 어떤 단위인가 하면 볼트 퍼 메타의 제곱의 단위를 가지고, 얘는 쿨롱 퍼 메타의 삼성. 요것도 해석하면, 어느 지점에 전하가 있으면 뭐의 변화를 만든다? 방사 방향의 전속 밀도 또는 등가 전하 밀도를 바꾼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전기강도가 바뀐다, 이런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D 벡터는 R 벡터의 T라고 하는 것은 전기강도 RT의 유전상수 입실론 곱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전기장 쪽의 컬하고 다이버전스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제 자기장은 인력 반발력을 만들다 보니까, 범용으로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장이라는 걸 회전 방향으로 설정해야 모든 일이 해결될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컬의 H 벡터의 R의 T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전류 J 벡터인데, 암페어 퍼 메타의 제곱의 단위를 가지는 J인데, 요 J가 이제는 어떤 성분인가 하면 JC 벡터라는 거하고 JD 벡터라는 게 있어서 이동 전하하고 공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전하 쌍극자들의 팽팽팽 돌아서 생기는 성분하고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죠? 지난 시간에 뭐까지 했다? 로스 탄젠트라는 것까지도 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쓰면 JC는 전도성 전류인데, 전기 강도에다 뭐만 곱하면 되도록 만들었다? 전기 전도도만 곱하면 되도록 만들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또 한 번 더 얘기하면, 요 전기 전도도는 뭘 나타내는 거다? 이동 전하가 얼마나 전기장 내에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JD라고 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벡터 이렇게 써 있어서, 얘는 뭐다? 변이 전류인데, 변이 전류는 뭐다? 전하 쌍극자들. 그죠? 이거는 전하 쌍극자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다. 분극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전하 쌍극자들의 분극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컬은 이렇고, 다이버전스는 뭔가 하면 B 벡터 이꼴 0이더라. 늘, 마그네틱 플럭스는 이 회전 방향으로 해서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같이 와서 돌아와서 늘 루프를 형성하더라. 이런 거고, 또 다르게는 자기 쌍극자 형태로만 쓰여 있어서 돼 있다. 전류는 반드시 폐경로를 형성한다. 그리고 자기 단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죠? 요거는, 웨버 퍼 메타의 삼승에 해당하는 요런 단위예요. 그러면 조금 단위도 대칭성이 보이죠? 볼트 퍼 메타의 제곱, 암페어 퍼 메타의 제곱, 여기 쿨롱 퍼 메타의 삼승, 웨버 퍼 메타의 삼승이기 때문에 마치 전하량이 얼마인가 하는 쿨롱이라고 하면 자기적인 덩어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 웨버 같은 거예요. 요 쿨롱은 페르트하고 볼트하고 곱한 거고, 요 웨버는 헨리하고 그 다음에 암페어를 곱한 거예요. 헨리하고 암페어한 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스스로 정리를 해봐야 돼. 이거는 어디 가서 구술 면접을 보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예상 문제 아주 최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 B 벡터하고 또 B 벡터하고 H 벡터는 어떤 상관관계인가 하면 여기에 자성계수 μ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입시론은 또 뭐를 나타내는 거다? 전자재료 내에 자기 쌍극자들이 얼마나 어떤 종류가 있고 농도가 얼마나 되고 종류가 어떤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내가 요거 얘기했다 그죠? 요것도 여기다 일부러 표시해 놨다 그죠? 요건 이동 전하 특성, 매질 내에 또는 전자재료 내라고 해도 좋고, 이제 전자기장으로 전자기파가 되면 전파가 전달되는 매질, 우리 이 공간, 우리가 뭐 휴대폰 시그널이 온다 그러면 이 공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 이동 전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는 거기에 이 공간 내에 진공이 아닌 한은 자기 쌍극자들이 어떻게 있는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요 묘는 뭐예요? 여기 잘못 썼다 그죠? 요거는 이렇다니까 머릿속에는 전하 쌍극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 쌍극자를 막 얘기하고 있어 그죠? 요거는 뭐예요? 자기 쌍극자 이제 이런 얘기들. 요게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떤 공간에 내가 이런 대상인 공간에서 X축, Y축, G축이 있는데 이 대상인 공간에서 이제 뭐 정자기장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 벡터가 존재하면 여기 봤듯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요 전류가 있으면 자동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또 다르게 여기서 얘기하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전기장도 형성되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는 시변 공간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에서는 전기장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자기장도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공간은. 그런데 얘네들 둘은 어떻게 돼 있다? 얘네들 둘은 여기서 지금 E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H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뭔가 해석하든지 응용을 해서 전자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호를 전달하고, 얘네들은 어떤 관계식을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있는 맥스웰 방정식을 반드시 만족하는 형태로만 존재하는 거야.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맥스웰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 이러기보다는 내가 요거 알면 요걸 구할 수도 있고 요거 알면 요걸 구할 수도 있는 형태인데 그때 맥스웰 방정식을 사용해서 해석하면 된다 이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 식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1번 조건 만족해야 되고 2번 조건 만족해야 되고 3번 조건 만족해야 되고 4번 조건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굳이 여기 있다면 이것도 살짝 5번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6번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데 또 하나를 더 만족해야 돼. 뭔가 하면 앞쪽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다이버전스의 J 벡터 이꼴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라고 얘기하는 이 식이 뭐예요? 쿨롱 퍼 메타의 삼승에다 세크 또는 암페어 퍼 메타의 삼승에다는 전류 밀도 같은 거예요. 그죠? 3차원 전류 밀도. 이 식은 무슨 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연속 방정식.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전자기장이 전파되는 과정에는 맥스웰 방정식하고 더불어서 뭐도? 연속 방정식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이거를 동시에 만족.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자, 지금 들어보세요.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왔냐면, 그러면 내가 자기장 계산한 다음에, 이거 만족하는지 늘 검사해야 되고, 또, 전류가 흐르면, 또는 여기 시간에 따라서 전기장이 변하면, 요거 만족해야 되는지 늘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늘. 그러니까, 이 얼마나 번거로워. 한 다음에 또 검사하고, 그러면 센스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일찌감치 한 번에 얘네들을 다 한꺼번에 묶는 일을 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식이 6개야. 6개, 그죠? 1, 2, 3, 4, 5, 6. 그 다음 여기까지 하면 7번에 해당하는 이 식에 해당하는 거를 한 다음에 이거 계산한 다음에 이거 만족하는지 보든지 이거 계산한 다음에 이거 만족하는 거를 확인을 해서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로워, 그죠? 얼마나 번거로워, 그죠? 그러면 한 번에 모두 만들어서 이것들을 다 만족하는 식을 만들어서 이걸 다 만족하도록 만든 식이 뭔가 하면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걔 두고두고 쓴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텔레비에 요즘은 뭐 음식에 대한 게 워낙 많이 나오고 우리 음식 그러면 완전히 신적인 존재가 돼 있는 우리 백종원 씨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초기에 나와서 만능 간장 뭐 이런 거 만들었지 않았어요? 만능이요. 난 텔레비에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되는 만능식 이제 비율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전달될까요? 지금 혹시 긴장 풀어져서 딴짓 피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죠? 만능식인데 이거를 다 묶어서 이 식들을 한 데다 다 묶은 식이 뭔가 하면 이제 묶는 거예요. 묶는 거를 결과를 먼저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 전파 방정식이라는 거야. 전파 방정식 또는 파동 방정식이에요. 파동 방정식. 자, 그러면 얘네들 다 묶어가지고 전파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면 만들면 요 전파 방정식을 만들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있으면 2차 방정식을 근의 공식을 넣으면 늘 뭔가 형태가 늘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같이 요걸로 하면 반드시 파동 정식 일식 정식 아니에요. 파동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 해가 정해 있어요. 일반 해가.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했더니 요 식이 되는데 요 식은 일반 해가 늘 정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볼까? 이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가 E0A에다가 E에 마이너스 K 벡터에다가 R 벡터 더하기 E0에 요걸 이렇게 할게요. A 안 쓰고 플러스라고 쓸게요. 벡터 E0 벡터에 마이너스 E에 플러스 K 벡터에 요렇게 돼 있어. 늘 요렇게. 그러면은 얼마나 쉬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러면 H 벡터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 H 벡터도 똑같은 형태로 H0의 플러스에다가 E의 마이너스 K 벡터에 R 벡터.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수식이면 좀 있으면 금방 해소될 거니까 여기 봐보세요. 더하기 H0 벡터의 마이너스에다가 E의 플러스 K 벡터의 R 벡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던 게 실제로는 이 복잡함이
해는 그 속에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긴 결과는 요 식에다 얘네들을 넣어서 검사하면 반드시 요것들을 다 만족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럼 어때요? 내가 최종적으로 이 해를 얻었으면 이렇게 생긴 해는 반드시 여기 있는 요 왼쪽에 만족해야 되는 걸 반드시 만족하는 해니까 요거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그걸 이제 이게 전기장에 해당하는 전기 강도가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러면서 그거에 연동되어 있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는 결과가 요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럼 이게 뭔가 하면 매질에 따라서 이 전파되는 특징이 매질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매질이 뭔가 하면 전자파가 전달되는 과정이요. 매질일 수도 있고 전자재료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매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시그마가 매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 선수.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유전상수가 대표 선수. 그 다음에 또 뭐가 대표 선수인가 하면 자성계수 뮤가 대표 선수예요. 그러니까 요 속에는 요걸 결정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시그마 입실론 뮤라는 것이 결정하도록 들어있어요. 거기다 하나를 더하면 매질의 전자기파가 전달되는데 매질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할 거예요. 여기 어떤 전자기파가 지나가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신호를 내가 넣어서 예를 들면 우리 휴대폰 지금 중계 얘기하면 뭐 막 주파수 지금 전쟁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1.8 기가인지 2.4기가인지 아니면 900MHz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요거에다 더하기를 뭐가 결정하는가 하면 신호의 주파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10연 전자기장을 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이 역시 요걸 결정한다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조리있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가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느끼기는 여전히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만 내가 한번 수를 훑어주고 갈게요. 이제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때는 전기장은 자기장에 영향을 안 미치고 자기장도 전기장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여기 얘기한 대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장은 기전력을 만드는데 기전력이라는 얘기는 전기장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기장은 전류를 만들 수 있어서 자기장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걔도 또 그죠? 그래서 서로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서 그걸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다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근데 맥스웰 방정식은 각계 전투하고 있는 거야. 따로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쓴 대로 6개 또는 7개를 다 만족해야 되고 10연 전기장하고 10연 자기장. 알겠죠? 그래서 그게 내가 이제 신호를 뭐 우리 휴대폰 중계기가 됐든 아니면 통신기가 됐든 수신기가 됐든 어떤 형태로 되어 있으면 무선을 쓰는 거든지 이렇게 있으면 걔가 이 공간에서 전파될 텐데 이 전파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또는 전자기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전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를 만족해야 된다고요? 맥스웰 방정식 여기 있는 걸 다 반드시 만족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연속 방정식까지도 같이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기전투하는 걸 따로따로 검사하는 일은 버거우니까 한 번에 묶는 일을 해놓는 거예요. 묶는 일.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묶는 일, 요걸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덜 어려워 보이라고. 그런데 이걸 다 한꺼번에 묶은 다음에 만능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또 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능식을 만드는 중인데 그 만능식이
그냥 우리가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용어 같은 거 요즘에 뭐 유행하는 그 용어를 쓰면 이건데, 요즘 맞는 간장 지나간 지 또 한참 되긴 한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전파 방정식이야. 전파 방정식은 뭐다? 맥스웰 방정식, 연속 방정식을 다 반영해서 식 하나를 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그럼 이 만능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로 올게요. 내가 요거는 써놓고, 요거는 써놓고 만능식은 안 쓰는데, 만능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라플라시안 H 벡터에 R 벡터, E 붙었을까요? E를 주로 우리 먼저 했으니까, E 벡터에 R 벡터에 T 벡터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E 벡터 R 벡터에 T 이꼴 0 이렇게 나오는 식이 전기장에 대한 만능식이에요. 만능식. 그러면은 자기장에 대한 만능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라플라시안, 요거 이렇게 라플라시안이라고 읽어요. 얘는 라플라시안 2차 미분 같은 거예요. 벡터에 대한 라플라시안이에요. 라플라스 값 또는 라플라스 연산자인데 그거는 우리 공간에 대한 2차 미분 같이 해석하면 돼요. 자, 요거 H 벡터는 또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H 벡터에 R 벡터에 T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를 푼 결과가 요거고요. 요 밑에 걸 푼 결과가 요거예요. 그럼 조금 더 연결이 여러분들 됐나요? 그런데 또 이럴 거. 그럼 교수님 이것도 풀고 이것도 풀어야 되나요? 두 개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 다 푼다 그래도 별 문제 없어요. 왜? 식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E 대신에 H로 바꿔주면 되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두 개 다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푼 요 식하고 요 식은 뭐라고요? 반드시 요 앞에 맥스웰 방정식을 다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만약 요걸 통해서 E 벡터에 R 벡터에 T 벡터를 구했다. 그죠? 구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뭐 구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맥스웰 방정식 여기 있는 요거 가지고 요거 1번식을 이용해서 H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H 벡터. 금방 구해지는 거예요.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내가 이 C는 싫어해서 하씨를 좋아해서 H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H 벡터에 R 벡터 T를 먼저 구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걸 쓰면 되는가 하면 여기 있는 3번식을 써서 E 벡터에 R 벡터 T도 그냥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죠. 그죠? 근데 어디에도 이렇게 설명해 놓은 데가 없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 번 더 듣든지 노트 정리하면 좋은 설명이었어요. 내가 내 얘기하기가 참 그렇지만 응용을 생각하든지 이 뒤에 나올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거를 안 어려워 보이게 핵심을 내가 쫙 잡아준 거예요. 뜻 알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미리 여러분한테 이게 딱딱 쳐서 좀 아플 겁니다. 근데 이렇게 쳤어요. 어느 정도 아픈지도 미리 말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죠? 이제 지금부터 그 이후에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맥스웰 방정식은 내가 좀 더 설명을 자세히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좀 했으면 좋겠냐면 여기에 미분 형태로 써 있잖아요. 그죠? 미분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원래 적분 형태에서 다 온 게 있어. 대응되는 적분식이 있어. 자, 이런 경우를 상조해야 되는 거죠. 그죠? 휴대폰 켜놓고 마이크까지도 켜놓고 이제 누군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사실은. 그다음 표창 좀 줄게요. 다음에 자, 내가 신경 안 써야 된다고 저 앞에 벽에다 붙여놨는데 그래도 또 이제 뭐 가끔은 뭐 이런 일 나도 생길 수 있고 여러분도 생길 수 있어. 잠시 숨을 돌리게 해줘서 고마워. 자, 그러면 칠판에 복잡하게 생겼지만 핵심을 여기다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필요하면 나중에 뭐 클리핑을 하든지 어떻게 써도 좋아요. 굉장히 핵심 잘 해주면 제한된 칠판에서 쓰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요번 주 여기까지 요번 주 토요일에 지도교수 상담 못한 사람을 해주겠다고 해놨는데, 이제 가끔 여기 연구실에 와보면 이런 걸 보기엔 칠판이 굉장히 넓어 보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좁은 공간을 내가 쪼개서 알뜰하게 쓰느라고 고생이 많구나 이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연구실에 와보면.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 보였을 수 있어. 지금부터 이제 딱 맥스웰 방정식을 응용하는 이런 거요. 여기다 쓸게요. 우리 끝까지 가는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또 하나만 더 할까? 여기서도 요 식인 거야. 여기 있는 결과인데, 결과에 해당하는 여기 감마가 있어. 감마. 그러면 보세요. 감마. 요 식은요. 요거는 R이고, R하고 감마하고 달라요. 저기 있는 K라고 표시한 게 벡터 전파 상수야. 요거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벡터 전파 상수야. 전파상수고, 얘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요거 여기 R 벡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얘는요, 위치 벡터예요. 요거는 위치 벡터인데, 감마의 제곱이라 수 있는 요 R 아니에요. 감마예요. 감마의 제곱에 해당하는 감마는 요 K랑 어떤가 하면 얘는 벡터 전파상수가 아니고 얘는 스칼라 전파상수인데, 스칼라 얘기 안 하고 전파상수라고 그냥 불러요. 전파상수. 그러면 벡터 여기다 표시한 K라고 얘기하는 벡터 전파상수하고 요 스칼라 전파상수하고는 어떤 건가 하면, K 벡터는 감마에다가 전파되는 방향, 정자기장이 전파되는 방향, 단위 벡터 요것만 곱해줘서 붙여주면 요게 전파상수예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요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고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나타내는 거는 뭐만 알면 모두 해결된다는 얘기인가 하면, 요 스칼라 전파상수만 알면 모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스칼라 전파상수를 결정하는 게 뭔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요거하고 신호의 주파수 여기 쓸게요. 요걸 결정하는 요소가 뭔가 하면 시그마, 매질 내에 이동 전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유전 상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자승계수가 얼마인지. 요거는 이렇게 쓸게요. 손가락이 이제 따를 것 같아. 얘는 페럿 퍼 메타의 단위를 가진 것이고, 얘는 헨리 퍼 메타의 단위를 가진 것이고, 얘는 오음의 역수에 해당하는 것에 퍼 메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걸 다루면은 모 퍼 오음을 뒤집은 것 같은 거 이렇게 생긴 메타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오음의 역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에다가 뭐가 결정한다고요? 주파수 오메가 2파이 F라고 얘기하는 오메가가 결정하는 게 요거인 거예요. 감마라는 것만 알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얘는 만능상수 같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전체 결과를 정리해줬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요. 미리 얘기했다 그죠? 지금부터 또 어떻게 할지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챕터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형태로 전체 틀 잡아주는 일은 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이제 여기서 진행하는데 어떻게 되는가면, 맥스웰 방정식의 응용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응용. 맥스웰 방정식이 뭐를 지배하는 거다? 시변 전자기장의 상호 연관이 있든 없든, 정전기장에서도 유효한 거예요. 방정식을 이용해서, 파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자기파의 전파 특성을 해석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얘기는 전자기파의 전파 특성 해석이기도 하지만, 전자부품 설계의 근거가 되는 거이기도 한 거예요. 근거가.
그러면 전자부품 그러면 뭐 휴대폰도 되고 또 안테나에서 신호 쏘는 것도 되고 심지어는 뭐까지? 무선 충전까지도 관련되는 거예요. 무선 충전. 요거를 하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순차적으로 먼저 맥스웰 방정식이 맥스웰 이것도 순차적으로 메모해 놓고 갈게요. 맥스웰 이퀘이션이 그 근거가 돼. 맥스웰 이퀘이션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다 대상으로 하는 일부터 순차적으로 줄여가면서 하는데, 이거 2학년들이 배웠을래나? 여러분들이 푸리에 변환 배웠죠. 그죠? 푸리에 변환이 뭔가 하면, 어떤 신호가 있으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는 주파수가 다른 것들을 선형조합해서 합성을 하면, 중첩의 원리를 써서 합성하면 그 신호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쪼개약을 내면 신호가 여러 개 다른 주파수가 있는데 그 한 주파수에 대한 응답 특성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모두 합쳐주면 되는 게 중첩의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요 맥스웰 방정식을 적용하는데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신호가 정현파 신호라고 정현파 전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다가 앞에 C를 붙일까? 시간에 따라서는 사인파 또는 코사인파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시정현 전자기파라고 얘기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이 벡터의 R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최소한 시간에 따라서는 J 오메가 T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하고 무관한 항을 하나 서로 이 앞에다 이 제로 벡터에 R 벡터 이렇게 써놓으면 요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는 뭐만 풀면 되는 거예요? 요 앞에 것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장 쪽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 쪽은 H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시간에 무관한 자기장하고 E의 J 오메가 T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맥스웰 방정식을 어떻게 했다? 시정연파라고 간략화하는 과정이 1번이야. 1번. 그럼 문제가 간단해져.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겨서 그래도 이게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설명을 하니까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메모해 놓고 와보세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간단해져.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문제로 쉬워진다고요? 우리가 문제가 H0 벡터 R하고 이 제로 벡터의 R이 어떻게 되는지만 찾아오면 되는 것 같은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하기를 뭐랬냐면 우리가 매질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시그마도 있고 그 다음에 입실론도 있고 뮤도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뭔가 하면 이 공간에 지금 전자기파가 전달되는 공간에 이 공간이 시그마는 있더라도 시그마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이 매질 내에 이 전자기파가 전달되는 매질 내에 이동전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동전하가 결정하는 요소가 뭔가 하면 전하 밀도예요. 그죠? 근데 전하 밀도가 로가 있어요. 로가 전하 밀도 어디에 쓰냐면 여기 다이버전스 T 이퀄 로라고 얘기하는 여기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0이 아니더라도 로 이퀄 0인 공간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이 공간이 정기적으로 중성매질이라고 하는 걸로 가정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요. 근데 또 우리가 대체로 다루는 대부분의 공간이 중성이라고 가정해도 좋을 만큼 괜찮은 공간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거 말고 정기적으로 중성. 그러면 이 로이꼴령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게 있어요. 앞에서. 로이꼴령이라는 얘기는 전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전하가 있는데 양의 전하고 음의 전하가 같을 경우도 포함하는 거예요. 전하가 없는 경우도 중성매질이지만 그건 진공이라 그래요. 그죠? 아예 없는 경우는. 그러면 중성매질은 어떤가 하면 전하가 여기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양의 전하의 양하고 음의 전하의 양이 서로 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정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걔는 그렇게 돼 있으면 얘가 전기장을 새로 만들거나 변형시키진 않는 거지. 그죠?
전하 중성,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금 더 붙이면 정기적으로 전하 중성 매질이라는 걸로 가정하면 문제가 더 간단해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하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전자기파가 어떻게 전파되는지가 R 벡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전자기파가 이렇게 전파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전파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전파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전파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전파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전파되는 방향을 Z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간다. 그죠? 이 축이 G축이 되도록 이렇게 세로 X축, Y축 이렇게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해석의 편의에서 전파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하면 G축과 평행하게 가는 걸로 가정을 하면 문제가 좀 간단해져요. 일이. 그럼 좀 보여요. 눈에. 다시 전파 방향이 G축과 평행하게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G축하고 평행하지 않으면 내가 뭐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좌표 변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축을 어떻게 바꿔서? 전파되는 방향이 Z축이 되도록 내가 이렇게 기울이면 되는 거지. 돌면 되는 거지. 돌려와서 하든지. 그죠? 이거를 해놔도 또 좀 복잡해요. 그래서 네 번째는 어떠냐면 G축과 평행한 거는 여러분들 방향이 어떤 거예요? G축을 양의 방향일 수도 있고 음의 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을 다 들고 가면 또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다시 더 내려와서 G축을 양의 방향으로 전파되는 경우로 가정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전파 특성을 해석하는 거를 할 거예요. 전파 특성 해석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이걸 이용해서 부품을 설계하거나 내가 전자신호를 전달할 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차단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차단이 잘 되는가 하는 걸로 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 특성 해석이나 나중에 설계할 때 부품 설계할 때 참고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좀 쉽죠. 그죠? 어떻게 한다? 그냥 일반화된 걸로 하는데 처음에 시정연으로 하니까 문제가 요거 구하는 문제로 간략화됐다.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온 대로 이것만 봐도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어떻다? 매질이 중성인 매질로 가면 요렇게 써놨는데 여기 봤듯이 중성의 매질은 어떤가 하면 다이버전스 D 벡터도 당연히 0이고 그 다음에 뭐다? 다이버전스의 E 벡터도 0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성매질이라는 얘기는 지나가다가 전기장의 변화가 그 전하가 매질에서 있어서 변화가 생기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나중에 요걸 써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Z축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것도 마저 쓸게요. G축과 평행하게 간다는 얘기는 여기 전파 벡터가 K 벡터가 여기 벡터 전파상수라고 얘기하는 K 벡터 있잖아요. 이 K 벡터가 감마에다가 A의 P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란 얘기인가 하면 감마에다가 AG라는 얘기예요. 감마에 AG. 그러면 AG는 또 조금 더 하면 뭔가 하면 감마에다가 AG 방향도 있고 AG의 마이너스 방향도 있는 건데 두 개를 다 들고 다니면서 어려워. 그럼 다시 여기로 내려면 확실하게 K 벡터는 플러스의 감마의 A, G 벡터 이렇게 가는 것만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훨씬 간단해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전체 개괄을 해서 여러분들이 덜 어려워 보이게 내가 핵심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좀은 어려울 수 있다. 그죠? 안 배웠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전까지는 물리 배운 내용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따라올 만하다 그런데 그죠? 이제 물리에서 안 다룬 내용이 우리 전자공학 하는 것에서 여기 추가되는 부분이 오늘부터 하는 내용이고 지난 시간에도 일부 있었고 오늘부터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파 방정식 만들어가는 거, 만능식 만들어가는 것부터 할게요. 자, 지금쯤 마이크 켜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늦게 들어온 사람일 것 같아. 지금 지금 졸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저 채팅으로 30초 동안만 시간 주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은 또 도망가서 자고 있구나 하고 할 테니까 30초 동안에 지금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보내세요, 채팅창. 그리고 30초 지난 다음에 안 오는 거는 또 자고 또 도망가고 선생님을 안 보인다고 눈속임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처리할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이제 그만 보내세요. 지금부터 오는 거는 저기 농땡이 쳤다 하고 칠 거야. 지금부터 보내지 마세요. 소용없어 보내도. 자, 이제 할 거예요. 맥스웰 방정식의 응용인데 뭘 위해서인가 하면 전자기파의 전파 특성 해석 또는 부품, 나중에는 전자부품, 전자기 부품 설계에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한 번 더 써요. 지금 맥스웰 방정식을 쓰면 컬의 E 벡터, 이제 시간 공간이 다른데 이 공간을 많이 먹을까봐 RT를 안 쓰고 빼면 RT가 있는 건데 RT가 빠져있다 생각하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B 벡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말로 설명하는데 얘는 자기장의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회전성 전기장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의 D 벡터의 RT 이퀄 로 이건 쿨롱 퍼 메타의 삼성 한 번 더 쓴 거예요.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얘는 볼트 퍼 메타의 제곱의 단위를 가진 거고 요것만 보면 단위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단위 쉬운 거 가지고 해석하면 되지. 이게 볼트 퍼 메타니까 컬을 한번 치면 공간에 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회전량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컬의 H 벡터, R 벡터, T 벡터는 J 벡터인데 여기서 J 벡터는 JC 벡터 이꼴 시그마의 일렉트릭 필드의 R, T 벡터에 해당하는 거하고 더하기를 J의 D 벡터 이꼴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D 벡터의 R, T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 보듯이 내가 여기는 RT를 썼으면 실제로는 JC도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고 JD도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여기 생략이 된 거예요. 복잡해 보여서. 자,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의 B 벡터, R 벡터, T 이꼴 제로. 얘는 암페어 퍼 메타의 제곱에 해당하는 단위고, 그죠?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웨버 퍼 메타의 삼승의 단위를 가지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뭘 한다고 했는가 하면 요거 가지고 그냥 바로 가면은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 시정연 전자기파로 가정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 시정현 전자기파로 가정하는데 그건 왜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떤 모든 신호는 푸리에 그 변환해서 여러분들 배웠듯이 어떤 특정한 신호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신호는 주파수하고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신호의 진폭을 따로 다 반영해서 선형조합 또는 중첩을 하면 그거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 하나로 지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그거 다 하려면 그 신호 각각에 대해서 다 한다면 합쳐주면 되지. 덧셈하면 되는 거지. 중첩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시정연 전자기파라는 얘기는 여기 사용되어 있는 이
벡터의 RT라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쓰겠다? E 제로 벡터의 R이라고 얘기하는 공간 의존도 있는 거하고 E의 J 오메가 T라고 얘기하는 시간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는 시정연 사인 코사인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시너소이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타임 하모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치수함수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미분하거나 적분해도 형태가 똑같이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치수함수. 여러분들 또 페이즈나 이런 걸 쓰는 이유는 미분하거나 적분하면 그대로 있어서 다루기가 편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H벡터는 H벡터의 R벡터, T벡터는 H0 벡터의 R벡터에다가 2의 여기도 2의 J 오메가 T. 자, 그럼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는 의미를 생각하면 내가 얘를 찾아와야 되고 얘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그죠? 근데 이미 요거는 알려져 있는 셈으로 됐으니까 뭐만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살짝 여기서 이 제로 R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 H 제로 R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공간의존 전개 강도하고 공간의존 자개 강도라고 불러요. 또는 공간의존이라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요거는 전체적으로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시간에 무관한 형태로 되어서 시무관 또는 타임 인디펜던트 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공간에만 의존한 함수를 시간에는 무관한 함수, 시불변이라기보다는 시간에 무관한 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시 시정연 전자기파에 대해서 맥스웰 방정식을 다시 시정연 전자기파에 대한 맥스웰 이퀘이션은 여기 갖고 오면 어떻게 변형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요. 컬의 E의 RT는 이제 요거 첫 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은 지금부터는 좀 수학적인 거예요. 그래도 가능하면 내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조금 수학이니까 내가 수학을 싫어하지만 공학을 하는 동안에는 수학을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힘을 내서 같이 붙어가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안 되고 나자빠지면 안 되고. 그럼 여기 갖고 오면요. 얘는 컬의 E 제로 벡터의 R 벡터에다가 여기에 E의 J 오메가 T는 이렇게 그대로 요걸 컬은 뭐예요? 공간에 대한 미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회전량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요. 여기 B 벡터의 R 벡터 이꼴 뮤에다가 H 벡터의 R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 이제 H 벡터 미분하면 J 오메가 T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J 오메가의 뮤에다가 뮤 H니까 뭐냐면 H0R 벡터에다가 E의 J 오메가 T 이렇게 됐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 요 식을 한 번 더 쓰면 이 J 오메가 T는 양쪽에 똑같이 나타나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치수함수는 미분하거나 적분할 때 변형이 없기 때문에 다루기가 편하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요 미분 방정식이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서 다 다르고 있는 거지만 시정연으로 바꾸는 순간 요 관계식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컬의 E 제로 벡터의 R 이꼴 마이너스 J 오메가 뮤에다가 H 제로 벡터 R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요게 빠졌어요. 벡터 기호가. 그러면 좋아요. 요 식이 우리가 이제 뒤에 묶으려 그러는 건데 미리 얘기하면 보세요. 내가 우연히도 요 식을 통해서
이 제로 벡터의 R을 구했다. 그죠? 그럼 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벡터의 R 벡터 T는 자동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제로 R 벡터 요거에다가 2에 J 오메가 T만 붙이면 되니까.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H 제로 벡터의 R을 내가 구했다. 이 관계식으로 그 얘기는 H 벡터의 R 벡터의 T는 지금 구해놓은 H 제로 벡터 공간에만 의존하는 함수를 구해왔으면 거기다가 그냥 2의 J 오메가 T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나중에 내가 이제 요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식은 나중에 어떤 용도로서 쓰는가 하면 내가 이 제로 벡터를 안다. 이 제로 벡터를 안다.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해서 뭐 구할 수 있는가 하면 H 제로 벡터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제로 벡터의 컬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J 오메가 뮤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얘는 J 오메가 뮤 분의 1을 가지고 컬의 이 제로 벡터 이렇게 구해오면 되니까. 뜻이 전달됐을까 여러분들?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 시점에서 내가 이 식을 너무 수학적으로 보지 않고 응용을 생각하라고 나중에 내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벡터를 먼저 구했어요. 그러면 이 제로 벡터 구하면 뭐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간에 따른 변화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거기로부터 이 벡터로부터 뭐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라? H 벡터도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때 H 벡터 구할 때 요 식을 쓸 거라는 얘기. 이어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식은요.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이버전스의 D 벡터의 R 벡터의 T 벡터 이꼴 로인데 여기다가 첫 번째 균질에 매지려면 균질이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 전부터 똑같은 매질이에요. 이 공간이 균이란 특성을 가진 매질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요 식은 뭐로 변형될 수 있냐면 D 벡터 이꼴 입실론의 일렉트릭 필드 E 벡터인데 입실론이 균질이라는 얘기는 입실론이 어느 지점이나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공간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재료가 다른 게 경계면에서 다른데 그건 그 다음이고 지금은 이렇게.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면 다이버전스의 E 벡터의 R 벡터의 T 벡터는 R 벡터 T는 입실론으로 나눠져서 로를 가지고 찾아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입실론. 자, 여기까지 일단 왔어요. 근데 아까 이런 얘기 했죠. 시정연 전자기장 한 다음에 어떤 재료로 간다 그랬어요? 전하 중성매질로 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직 전하 중성매질인 상태에 적용은 안 됐어요. 그럼 요거는 전기장 쪽에 대한 건 나중에 쓸 준비를 요식 하나 만들어 놨고요. 요식 하나 만들어 놨고 요식 만들어 놨어요. 요식하고 요식을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지금 다이버전스 취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전파 방정식으로 가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 쪽에서는요, 여기 갖고 오는 건데, 얘는 이렇게 생각.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기, 이거, 하는 김에 다 해요, 시간이. 컬의 H 벡터는 컬의 H 제로 벡터의 R에다가 뭐 곱한가? 2의 J 오메가 T 형태로 이제 요식을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요식에다가 요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얘는 시그마의 일렉트릭 필드 E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내가 살짝 띄운 것 같지만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는 여기에 여기에 J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대로 E J 오메가 RT인데 여기에다가 시그마 더하기 여기서 미분해서 J 오메가의 입실론이 나와서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 입실론에다가 이 제로 R 벡터의 E의 J 오메가 T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요것도 이제
오메가 T 약분해서 날려버리면 얘는 컬의 H0 벡터 R, 오늘 수학이 좀 많다, 그죠? 근데 많이 설명했어요. 얘는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 입실론에다가 E0 R, 이렇게 생긴 거로 하나 결과를 얻었어요. 그럼 식이 몇 개 생겼어요? 1, 2, 3 생겼다, 그죠? 요게 1번씩, 2번씩, 3번씩이 변형돼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4번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 식이에요. 다이버전스 B. 근데 균질의, 여기서 얘기한 대로 아까 어디였어요? 균질의 매질이면 자기장은 이제 뮤의 R 자성계수가 일정한 거라서 4번식은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가 하면 B 벡터는 뭐예요? 뮤에다 H 벡터니까 얘는 뭐라고 써도 좋은가 하면 다이버전스에 H 벡터 제로에 R 벡터 있고, 내가 이건 안 빼도 되겠죠?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식이 이렇게 4번까지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1번식에서 내가 얘기하기를 1번식이 이렇게 변형됐는데 식으로 보면 이게 끝인데 나중에 응용해서 활용할 거다, 그죠? 써먹는다, 그죠? 어떤 용도로? 요 식을 통해서 내가 E0 벡터 구했으면 E0 벡터를 통해서 뭐 구하는 용도로? H 벡터 구하는 용도로 쓴다 얘기한 거 똑같이 요 식은 어떤 용도로 쓰는가 하면 요 식은 만약에 내가 H0 벡터를 알면 H0 벡터를 구하면 뭘 구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면 여기로 올게요. E0 벡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빨간 걸로 할까요? 일관성있게 얘는 요걸 알면 E0 벡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용도로 쓴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계산하니까 얘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입실론으로 여기 구해놓은 컬의 H0 벡터를 나눠주면 된단 말이에요. 요걸 구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구하는 용도로 쓴다 이렇게 안 썼지만 여러분들은 요거를 알면 요거 H0를 구하는 용도로 쓴다. 요거는 만약에 H0를 알면 E0를 구하는 용도로 쓴다. 또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다 해놨는데 요거를 변형해서 지금 어디다 시정의 전자격파에 대한 맥스웰 방정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전기장 내에서 E0 벡터, H0 벡터 요 4개씩을 다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기를 뭐 만들겠다고요? 만능식. 만능간장 만드는 중이에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다음 시간. 요거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어려워요. 그죠? 어렵죠? 내 딴에는 여러분들 혼동하지 않게 핵심을 잡아서 계속 얘기해줘도 처음 듣는 여러분들은 또 물리에서 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1번씩, 2번씩, 3번씩, 4번씩을 통합하는 일을 하는데 통합한 게 뭔가 하면 전파 또는 파동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근데 이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건가 하면 1번식에다가 컬을 취할 거예요. 컬을. 1번식에다 컬을 취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컬에 E0 벡터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E0 벡터.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또 역시 여기 있는 이 3번식에도 컬을 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통합하려고. 한식 속에서 모든 일이 만족되도록 하는 통합된 형태를 하나 만들어서 맞는 간장으로 쓰려고. 컬 여기 있는 게 H0 벡터 R 요걸 구하는 일을 해서 통합할 거예요. 통합하는 과정이 요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통합하는 과정에 어떤 과정을 할 건가 하면 여기 과정이 지금부터는 통합하는데 과정을 하지 않으면 되게 복잡해져서 전하 중성 매질이라고 가정할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전하 중성 매질이라는 얘기는
로 이퀄 0이라는 얘기고,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서 구해놓은 2번식의 다이버전스의 E 벡터, E0 벡터, R 벡터 이퀄 0을 만들어줘서 하면 일이 쉬워지는 거야. 예? 그런데 이 컬을 취한 거, 회전량 벡터를 찾았는데 다시 그의 회전량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수학적으로 요 컬은 컬에 A라는 벡터가 있다, 그죠? 요 A가 E0일 수도 있고 H0일 수도 있는 거를 내가 일반화해서 써놨어요, 그죠? 그럼 요 식은 이제 수학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먼저 A 벡터의 발산량을 구한 다음에 변화율을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를. 그 다음에 빼기를 라플라시안 2차 미분한 형태로 이렇게 찾아오면 되는 게 이게 수학적인 항등식이야. 벡터 항등식. 그래서 요걸 통합하는 거에 요거를 적용하면 여기다 1번에다 적용하고 3번에다 적용하면 이 4개의 식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두 개를 통합해서 만든 식이 뭔가 하면, 이게 이런 거죠. 1번에다 해도 한글로 끝내도 되고, 3번에다 한글로 끝내도 되는데,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양쪽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1번만 해도 되고, 3번만 해도 돼요. 1번에서 뭐 구할 수 있다 그럼? E0 벡터 R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H 벡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3번을 내가 중심으로 했다. 3번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H0 벡터 R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요거 가지고 뭐 구할 수 있어? E0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가는 중이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 가지고 하면서 오늘 얘기했던 추상적인 내용이 조금 수식의 결과로 뚝뚝뚝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고, 이건 지금부터는 좀 수학이 있네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공학적인 응용이 가능하고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할게요. 오늘 경의했고 다음 주 월, 화금, 그 다음 주 화까지 강의하고 시험이 있으니까 만약에 진도를 다 못 나가면 내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리는 일로 보완해 줄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